밑에하고 약간 맞아요. 그러면 동해밖에 없어요. 동해만 안 걸리면은 이 수영에 지금 이 나무 각도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를 아까워서 못 잘라내면 실패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요거만 딱 잘라 놓으면은 실패할 게 없어요. 요거랑 동해만 입으면.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논 땅이다 보니까 논 땅은 나무를 한 번도 안 심은 땅이잖아요. 잘 자라요. 처음 심은 땅이기 때문에. 논은 또 토 심으면 깊이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 자랍니다. 원래도 보시면 여기 연차점에서 이 까지 1m 자랐어. 1m요. 양축을 따지면 2m씩 자라는 거죠. 뷰 좀 물러섭시다. 앞에 안 보여.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 자란단 말이에요. 올해는 3월 말에 심어서 그게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서 활동하는 시기가 늦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 2년 차에는 3월부터 바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뿌리가 확실히 더 잘 자랍니다. 열매가 착과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간행적으로 이축 같은 경우는 여기 한 10개 정도, 여기에도 뭐 7개 정도, 한 20개를 착과시킵니다. 20개를 착과를 안 시키면은 2년 차에 이런 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꾸. 착과를 시키면은 이런 결가지가 돼요. 무조건 열매를 착과시켜야 돼요. 예전에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뭐 키워놓고 열매를 따는 방식이고, 지금은 열매를 달고 심자마자 그 다음에 열매를 20개를 달아야 돼. 어떤 나무든 간에요. 그래야지만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나무도 실질적으로 이축인데 열매를 달아버리면 이런 결과지가 바로바로 나오면은 유인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이축이랑 간격이 60cm지 않습니까? 60cm인데 예전 방식으로 이걸로 유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유인하면은 이미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을 한다는 건 내가 유인한다는 자체가 굵은 가지를 쓴다는 겁니다. 굵은 가지를 써버리면은 이 쉽게 말해서 수가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유인하시려면 간격을 한 2m 이상 심어요. 여기는 축가 이미 60cm 정해져 버렸어요. 요 안에서 가다 놓고 키워야 돼요. 요 공간 안에서 60cm지만 얘도 30cm, 얘도 30cm. 한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30cm 안에서 이 나무를 몇 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5년 키울 거 아닙니까? 15년 동안 30cm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요런 결가지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열매를 한번 달고 과대를 거쳐서 가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대를 거치고 나가면은 요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열매를 달았을 때 열매 무게를 향해서 열매가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굵어진 속도보다 열매가 더 빨리 무거워지기 때문에 열매 무게를 이렇게 자동으로 유인되는 거죠. 이런 거 붙여 놓는 거죠. 이게 축 쳐져 가면 굵지 않습니까? 한 400g 굵어지면은 이제 축 쳐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여기 달고 또 내년 되면 거리 멀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쳐지면은 제일 높은 눈에서 다시 요런 결과지로 나갑니다. 한 뼘 정도. 그럼 그 결과지 보고 요를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인을 안 해도 안쪽으로 열매를 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유인해가 달지 않습니까? 요래 유인해 놓으면은 한 해 지났기 때문에 꽃이 무조건 생깁니다. 대신에 내년 가을 되면 이게 이까지 와 있겠죠. 이 분지 각이 좁다는 겁니다. 각이. 이 가수원에서 이 사과나무에서 이 분지 이 각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봄에 되면 모든 양분은 사과나무는 정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힘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 나무가 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정분에서 양분이 쭉 올라가다가 옆에 자식도 있네 좀 줘야지. 근데 이게 이래서 있으면 올라가는 방향의 각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자라고. 이게 각이 우리가 유인해가 각이 벌어져서 요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올라가는데 각이 좀 많이 져서 양분이 좀 많이 못 가는 통로가 많이 꺾여 버렸네. 그러면은 약간 멀리 못 자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인을 해 놓으면은 얘가 멀리 못 자라 나가니까 자동으로 꽃이 생겨요. 그럼 사과꽃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사과나무 꽃은 이를 자라 나가다 어디라도 멈추면 꽃입니다. 멈추면 꽃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얘는 자라 나가다 얘는
지금 이 큰 놈들은 4월달에 순 나와서 5월달에 자라 나가다 바로 멈춰서 꽃을 만든 거예요. 5월달부터 만든 거예요. 얘도 그때 꽃이 돼요. 얘는 언제 만든 거냐면 계속 자라다가 8월 넘어서 이제 멈춘 거예요. 요즘에 7월달에 한번 멈췄다가 각이 좁으니까 서희씨가 양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7월달에 멈춰있다가 한번 터져 나간 겁니다. 꽃이 한번 멈췄는데 꽃을 만들고 있는데 힘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꽃을 못 물고 있고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면서 한 번 더 자라고 한 달 뒤에 멈추는 겁니다. 야는 5월달에 만들고 야는 8월달에 만드는데 지금 11월달이잖아요. 야는 3개월밖에 못 만든 꽃이고 야는 6개월 만든 꽃이고 완성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사과 일반 큰 나무에서도 짧은 단가지가 사과 좋다는 이유가 꽃을 만드는 날짜가 길다는 겁니다. 완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가는 가지도 꽃 피우고 사과 달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라나가면 꽃 만든 날짜가 짧았기 때문에 꽃의 질이 안 좋은 거죠.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오래 생각하시면 이 무조건 짧게 만들어진 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는 무조건 이런 가대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가대를. 이거는 뭐 홍로나 후지나 이런 가몽이나 다 마찬가지로 좁게 심은 분들은요. 좁게 심은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꽃 다 핍니다. 그러니까 홍로를 보통 1m 심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2m 농사 짓다가 고물식 하시는 분들이 최고 실수하는 게 여기서까지 1m 딱 잘 올라갔어요. 2년 채택 심어갖고 그러면 내년 되면은 여기서까지 사과를 10개를 달고 가셔야 돼요. 10개를 달고 가는 게 뭐냐면 에카에 열매를 달아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과대에 이렇게 딱 나가서 멈춥니다. 열매가 에너지 소비하기 때문에 가지가 안 나와요. 근데 예전 방식으로 꽃 피었으니까 꽃을 다 따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과대는 가는 이런 과대는 안 생기고 이런 나무 가지만 쭉쭉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수영은 1m에서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좁게 심는 거면 실질적으로 제일 쉬운 건 홍로예요. 홍로는 뭐 이런 해초리 심어서도 이렇게 쭉 있으면 내년에 열매 다 달 수 있으니까 해초리 심어도 20개를 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일본 에카잖아요. 에카지만 홍로는 실제로 에카나 자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꽃 개수만 적으면 무조건 굵고 열매 개수가 적으면은 그러면 사과를 여기 다는 것보다 아까 말했죠. 이게 에너지가 정부에서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지금 양분이 아닌 통로예요. 주관이 통로입니다. 통로에 가까이 주관이 바로붙여가 달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요 바로붙여가 열매를 달아버리면 열매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로 에너지원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까요. 양분 가까이에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멀리 갖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사과를 무조건 가까이 붙여야 돼요.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이 후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후지는 여기 열꽃 안 피잖아요. 꽃이 핀다고 해도 열매를 달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한 해가 후지는 요게 한 해 자라고 2년 차가 되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2년 차에. 이 후지는 1년 됐다는 말입니다. 후지는 무조건. 이 후지 농사가 저는 제일 어려워요. 사과 농사 지으면 뭐 벤지를 따져야 되죠, 미색 따져야 되죠. 매년 사과 꽃이 없죠. 또 한 해 많이 달고 나면 또 해거리 자라죠. 그치만 우리 후지 농사 짓는 거는 결국에는 양이 많이 나와요. 단가도 제일 싸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나무에 딸 수 있는 게 가뭄 같은 경우에는 뭐 굵지만은 생각보다 해거리 얘가 부사보다 더 많이 해요. 해거리 부사보다. 얘는 뭐 조금만 더 많이 달아보면 바로 해거리 해버려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후지가 안전하고 한번 달아도 힘들이 덜하고 저희가 후지는 병이 됐잖아요. 갈번 빼고는 한 달에 강하고 원래 견문이가 좀 있었지. 한 10년 동안 견문이 때문에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요. 갈번만 조심하면 후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항상 고도가 문제였어요. 사비는 목록은 문제가 안 돼요. 목록은 이미 이게 제수용 사과고 먹는 사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희도 있었지만 20년 전에 한 번, 25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개발자 나왔을 때 다 심었어요, 집마다. 근데 거의 다 캐냈어요. 고도 때문에.
이거는 수세가 세면은 99% 고도예요, 고도. 이게 이 나무는 그러면 이축이나 중축이나 약하게 키우는 나무의 감옥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근데 지금 겨울에 딱 봤을 때 나무가 좀 약한 애 심어갖고 비료 딱 주고 봄에 햇빛 딱 주고 이러면은 사과 굵기 한 8월 되면 이만해집니다. 보기 좋습니다. 봉지 씨앗도 그렇고요. 봉지 씨앗다면은 한 9월 말쯤에 봉지 한번 딱 뒤에 딱 째보면은 다 뽕뽕뽕뽕뽕 거의 소보로 빵입니다. 다 고도입니다, 고도. 이 가뭄 특성은 나무가 목숨만 붙여놔야 돼요, 목숨만. 목숨만 붙어 있으면 고도 한 개도 안 옵니다. 고도 1도 없어요. 고도 오는 원인은 무조건 질소예요, 질소. 결국 질소는 화학 비료에도 질소가 들었고, 퇴비에도 들었고요. 그리고 봉지를 씌우면은 고도가 더 잘 나와요. 왜냐면 좀 칼슘을 자주 채야 되는데 고도가 덜 오려면은 봉지를 딱 씌워 놓으면은 봉지 밖에 아무리 쳐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칼슘이 밑에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칼슘은 물 관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칼슘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이상하게 움직여서 여기에 뿌렸는 게 열매까지 절대 못 온다는 겁니다. 많이 안 움직여요, 자체가. 이게 무조건 열매에 갖다 맞아야 돼요, 칼슘은. 근데 봉지사는 못 맞잖아요. 절대 이거는 봉지를 안 싸도 비싸니까 가무가 지금 봉지 안 싸도 비싸요. 그러면 뭐 봉지 안 싸도 동록 많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은데 동록은 줄이 상관없어요. 있긴 있어요. 약간 보통 민감한 품종 이 가몽이나 아레스 이런 거는 열매 유관이 따질 때는 약을 치고 빨리 말리는 게 유리합니다. 빨리.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 떨어질 보통으로 약을 대낮에 안 치잖아요. 바람 불 때 치니까 새벽이나 해 떨어질 때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후지 품종은 별로 안 예민하니까 오늘 약을 밤에 치고 내일 아침까지 안 말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래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동록에 민감한 가몽이나 아레스 이런 거는 해가 지기 전에 치는 겁니다. 해가 6시에 진다면은 가몽밭에만 빨리 가서 이 밭에는 5시 안에 약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좋은 봄날에는 1시간만 약이 싹 다 말라버립니다. 열매 붙은 거는. 그러면 약해가 덜 일난다는 거죠.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이 품종 가몽이 안 치고요. 딴 후지 밭은 치고 이슬이 마르고 나면은 이 밭에 와 치는 거예요. 왜냐면 청송지방에는 가몽 심지만은 대규모로 심는 데는 없어요. 몇천 평 내는 없어요. 전부 다 뭐 한 1000평 많아야 1000평. 그렇다 보니 고기 방제하는 데는 1시간이 안 걸려요. 한 차 안에 끝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쳐서 빨리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말린다면 해가 있을 때겠죠. 새벽이어도 이슬 마르고 치고 아니면은 해가 지기 전에 여기를 제일 먼저 치고 딴 가수원에 이동하시고. 그것도 이게 약해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과기 때는 바람도 그렇습니다. 분무기 압을 강하게 하고 팬을 강하게 돌리면 어린 약한 피부에 자꾸 데미지를 주는 거죠. 거칠게 주는 겁니다. 이런 수영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한 2m 50 올라갈 때까지는 봄에 약칠 때는 팬 안 돌려도 됩니다. 근데 분무기 압으로만 쳐도 유과기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유과기 때는. 그리고 차라리 연차가 좀 지나더라도 봄에는 기계 속도를 낮추고 팬의 압력을 낮추는 게 다 유리합니다. 내가 팬을 세게 돌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고 전체의 압을 낮추는 게 유과기 때는 모든 걸 동록 방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청소년 사업하는 미세살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결국에는 착과를 시키고 봄에 썰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썰이 맞아도 꽂힐 때 썰이를 맞아도 그게 열매에도 데미지가 와요. 무조건 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사람 그러면 꽂힐 때 왜 피해가 입었는데 열매에도 영향이 있나요? 저희가 보통 꽃이 5송이지 않습니까? 홍로는 우리가 굵게 키우기 위해서 꽃을 따버립니다. 5개 중에 1개 놔두고 따버려요. 4개를요. 정례를 해버려요. 적과하기 전에.
또 5개의 꽃이 양분을 나눠 먹는 거를 한 개한테 다 몰아주거든요. 그러면 열매는 무조건 굵어져요. 근데 우리가 꽃이 상황에서도 5개가 아직 덜 떨어졌는데 강제로 뗄 때도 있어요. 보면요, 강제를 떼버리면은 홍로 열매가 이렇게 동그란 게 한쪽에 함몰돼 버립니다. 꽂힐 때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꽂힐 때도 사과의 열매에 무조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꽂힐 때도. 꽂힐 때도 포로도를 잘못 치면은 사비가 동록이 생겨요. 그만큼 이 사과는 열매 냈을 때보다는 이제 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수정도 결국 꽃이 중요한 거고요. 꽂힐 때도 데미지를 입으면 사과 모양이 못 생겨지고 동록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개화전 방제할 때부터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너무 막 세게 우거진 가수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새로 이렇게 심으신 가수원들은 옛날보다 압을 많이 봄에는 낮춰도 낙이 다 잘 날아갑니다. 무조건.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후방 뒤에 팬은 RPM 1500만 나와도 2고랑 3고랑 건너갑니다. 봄에는 바람 안 불면은 이 속도를 천천히 가면요. 근데 빨리 가버리면은 약은 뒤로 다 감겨버려요. 못 뻗어나가고 약이 뒤로 다 감겨버려요. 무조건 천천히 가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이 봄에 쌍노즐 2개, 노즐 양쪽 다 열어갖고 2개를 빨리 가는 것보다 노즐을 외노즐을 여셔갖고 천천히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약도 골고루 맞고. 얘는 수고가 높을수록 더 그래요. 수고가 4m 넘어가면은 내가 아무리 압을 올려도 속도가 빨리 가면은 약이 뒤로 다 넘어가 버려요. 뒤로. 이 기계가 속도 때문에 약이 뒤로 가요. 그거보다는 노즐을 외노즐 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약이 잘 올라갑니다. 무조건. 원래 판자증 많았잖아요. 전부 다요. 판자도 따로 뭐 강의하지 않고. 저도 판자를 예전에 그냥 뭔가 주는 대로 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홍로 가격이 20만원 넘는 애는 무조건 판자가 많이 들어와요. 20만원 넘는다는 건 전국적으로 병이 많다는 걸 판자가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제 보호살균제를 3번 다 썼어요. 보호살균제를. 보호살균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예전에는 약초라고 하면 칠 게 없다 그랬거든요. 방제로 나온다 다 치고 나면 약 칠 게 없어요. 근데 보호살균제는 내가 더 갖다가 쳐도 약에 내성이 안 생겨요. 우리가 가수원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약을 많이 치면은 내성 생길까 봐요. 내성. 원래는 약발이 받아도 내년에 약발 안 받을까봐. 근데 보호살균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내성이 안 생겨요. 그리고 가격이 한 차에 10,000원 넘는 게 없어요. 다 5,000원, 6,000원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럼 그걸 언제 치냐 그러면 탄자가 우리가 8월 말에 나왔다고 8월 초에 나왔다고 그때 약을 막 갖다 칩니다. 막 효과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코로나처럼 6, 7월 달에 감염돼 있다가 8월 달에 발병되는 조건이 되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보호살균제니까 보호를 걸리기 전에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걸리기 전에 보호를 하셔야 돼요. 걸리기 전에 보호하려면은 내가 약친지 한 5일이 지났어요. 보통 한 10일 간격 방제를 하는데 5일 지났는데 6월 중순에 비가 2, 3일 동안 많이 잡혀 있어요.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 그러면은 내가 쏘는 홍로도 있고 골드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감한 품종만 가서 치세요. 민감한 거만. 민감한 게 탄저예요. 홍로, 골드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 빼고 탄저 때문에 수확 못하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2가지 품종만 SSE 끌고 가면 보통 한두 참 다 쳐요. 웬만한 규모 가수원에서는. 그러면 약값이 보통 2, 3만원이면 끝나요. 그러면 고래 3번만 치시면은 한 잔은 90% 이상 안 걸립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약을 잘 보시면은 치료제도 있고 보호살균제도 있어요. 치료제는 만약에 감염됐으면 이제 약간 치료를 하는 거 말 그대로. 보호살균제는 내 사과가 병에 안 걸리게 코팅포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 오기 전에 칩니까? 비 오고 나서 칩니까?
비를 맞는 순간에 이미 간연을 되고 있다는 거죠. 비 오기 전에 보호살균제를 펴서 열매를 보호시켜 놔야 비가 와도 열매를 보호를 하겠죠. 근데 보호살균제 대신에 약효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 7월달까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한 1년에 3번 정도 평균, 원래같이 비가 계속 오면은 4번 더 치고 계속 친다는 거죠. 사과 한 상대 20만원 하는데 약 한 번 치는데 뭐 5만원에 들어간다고 한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이제 교묘결란제 무조건 넣으시고요. 교묘결란제를 꼭,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럼 교묘결란 지금 뭐하러 그냥 어째 코로도 약 8중 매달 쳐야 되는데. 근데 원래 저 교묘결란 매년 그거니까 나방 모은 게 한 개도 없어. 심식도 없고요. 근데 걸어라 아무리 주위에 말해도 안 걸어요. 원래 누군가 이제 와서 그래요. 걸걸. 원래 한 상자에 10만원인데 500상자면 5천만원입니다. 교묘결란제가 걸어봤자 100만원도 안 하는데. 이게 내가 겪고 나면 후에 다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농사 15년 지어보니까 제가 다 겪었어요. 실패한 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실패한 걸 다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표자가 한 명 겪었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기농에는 10년차 미만이 사과밭이 제일 깨끗하고 농사 제일 잘 지어요. 20년에서 40년 농사 지으신 분들 안 바뀝니다. 올라가면 다 잎 다 떨어졌고 나방 다 먹었고 그래요. 안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산호사를 한 50년 지었는데 제가 같이 할 때 내가 50년 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지금 은퇴해갖고 뭐 농사를 안 짓지만은 이게 오래 지어서 만약에 노하우도 쌓이지만 필요 없는 힘도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좀 덜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농사를 훨씬 잘 지어요. 제 중에도 한 10년차 기농하신 분들이 제일 잘 지어요. 통상에 원래 사과방 받으신 분들이 기농한 지 10년째인데 거의 한 10년, 11년. 올해 농사 지으신 분들 옛날에 한번 보여주세요.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무 키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A, B, C, D 모든 방식이 다 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심어 놓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정했으면은 한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좌우에 자꾸 옆에 이야기는 흔들리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 농사를 잘 짓는 분을 멘토로 두고 그분한테 배우시는 게 최고 낫습니다. A 지식, B 지식 다 합쳐 놓으면은 진짜 옛날 고압지졸됩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 설계도가 정확하게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근데 내 머릿속에 설계도가 없고 확고한 게 없으면은 옆에 가서 한마디, 여기서 한마디 다 섞이면은 앞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요즘 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거기서 자료도 많이 참고하시고 저도 뭐 가끔씩 보니까 몇 년부터 쭉 보니까 물건 파는 놈은 다 사기꾼입니다. 물건 그거 하다가 뭐 영양제든 뭐 비료도 한 포도 파는 놈들 오른 놈 한 놈도 없어요. 저는 농사 15년 지었지만 밖에 나가서 잘 짓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자꾸 자리가 만들어졌었고요. 같이 많이 어울렸었고. 근데 그분들은 나와서 보면은 유튜브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크게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와서 일단 몇 마디 하고 다 갑니다. 근데 계속 찾아가고 말 많은 거 보면 항상 보니까 사람이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 가끔씩 보면 어떤 분은 사과도 박사, 배도 박사, 감도 박사, 귤도 박사, 양파고 배추고 다 박사예요. 실질적으로 이 한 가지는 제가 한 개만 해도 평생을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건을 파는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쓰고 농사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비싼 데를 사서 지금 그걸 산다는 자체가 내가 이 사과를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생산비 높아지는데 결과물은 안 나타나잖아요. 절대. 작업을 잘 지나다가 못 써요. 그러면 안 줍니다. 몸에 비대지 안 주고요. 잘 되면은 학생지 안 줍니다. 학교는 안 줘요. 전부 다 이거를.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뭐 비료파는 사람, 농협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갈수록 안 좋아져. 자꾸 사지 말아야 되니까요. 옆에 동네 TV 파는 새벽인데 주위에 네번 집에 오면 TV 사지 마라 그래요. 근데 어차피 같은 농민은 생산비를 줄여야 돼. 이게 내 밭에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데 비료 주고 TV 주고 돈은 생산비 잡아 넣고 6월 되면 도장지 나오고 또 도장지 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낸 노동력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가고 사과 세간 나고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가 내 나무 수세를 읽기도 조금 어렵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많고 왠지 원래 남들 TV 주는데 안 주면은 내가 사과 안 굵고 사과나무도 동해고 죽을까봐 그런 걱정이 좀 많아. 저도 예전에 했지만 알겠지만 내 나무에 원래 도장지 많이 쳤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안 줘도 사과가 굵고 도장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냥 그거 주는 비용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일 안 하는 혹시 여행 안 다니고 TV 주고 빌려주면은 여름에 또 도장지 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런 수영들은 도장지가 없어요. 안 나와요. 좁게 짓는 거는 그 도장지 나가는 양분을 열매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꾸 좁게 심는다는 게 쉽다는 겁니다. 좁게 한번 심어 보신 분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넓게 안 심습니다. 안 해보면은 몰라요. 이게 보면은 뭐 밀식이든 이축이든 어느 동네에서든 한 푼만 잘하면은 그 동네가 10년 지나면 밀식이 쫙 다 번집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다 번집니다. 지금 방송 길선다 갔다가 길선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길선다 가서 다 똑같은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2m 교육가가 이제 자리 잡았는데 새로운 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다축하는데 이제 군에서는 밀식합시다 이럽니다.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실제 행정이 요즘에 예전에는 행정이 앞서 나가고 농민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 근데 지금 사과하면 청소이잖아요. 전국에서요. 전국의 청소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교육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영주나 강원도가 춘천 이런 데 가시면은 모기술을 해서 포장을 만들고 다축을 사과도 한 3년차, 복숭아도 3년차 해서 벌써 지금 발표해 버렸어요. 9시 뉴스에 보면은 경상북도 도기술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강원도 도기술을 해서 사과 다축형, 복숭아 다축형으로 9시 뉴스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북에 상황 지으시는 분들은 다축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사과가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축이 되지않는 거예요. 경북 사과가 9시 뉴스에 나오고 이게 홍보가 되니까 사람들 사과 나오네 그러면 한 개를 주문해가 먹는데 강원도 사과가 나왔네 이러면은 아무래도 강원도 사과 홍보되는 거죠. 원래 행정 역할은 제가 봤을 때 그거라는 거죠. 우리 농가에 농사 열심히 많이 지으면은 잘 팔 수 있게 홍보되게 해주는 건데 조금 요즘 뭐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이 밭에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이유가 교육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가수원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원래 심어갖고 가위도 없어요 지금. 가위도 없고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한 개 자르고 요거 2개 자르면 전전 끝입니다. 요거는 요쯤에서 자릅니다. 가몽 전정은 호지랑 좀 다릅니다. 가몽은 여기에 나는 것보다 요 중간쯤에 가는 거 딱 잘라갖고 적심 효과라 그래갖고 요 안에 다는 초단가지 열매가 훨씬 낫습니다. 가몽은 후지하고 다릅니다. 가몽은.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뭐 그래 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전정만 지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꽃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신자마자 굵어서 한번 잘랐습니다. 나무 신자마자 진짜 굵어서 한번 잘랐단 말입니다. 여기가
자르다 보면 요 뒤에 보면은 꽃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가지도 이쯤에 잘라서 요 가장가지 뒤에 요런 초단가지 꽃이 생기도록. 이게 가늘기 때문에 양분이 많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잘라도 자라 나가서 바로 꽃이 될 거예요. 요도 생기고 요 안쪽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가지, 이 굵은 가지는 이렇게 잘라 놓잖아요. 안에는 생길 줄 몰라도 밖에는 꽃이 안 생깁니다. 그냥 가지로 쭉 자라 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 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없죠. 동해만 드시면 동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목을 노출을 잘 시켜 놓았는데 결국은 대목이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동해물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해라는 게 이 품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마 안 되길라 웬만해갖고 이 대목이 깨지면은 무조건 고사입니다. 대목이 깨지면.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물 많이 주고 일단은 지금 뭐 물 원간이 땅 속에 있습니다. 원가는 약점 사천수로 뜨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낮죠. 땅에 묻혀 있어요. 들어오는 길이 묻혀 있어요. 근데 원래 원간은 예전에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노출이 제일 좋습니다. 노출이 시켜 놓으면 뭐 어차피 요즘 원가는 뭐 중간에 보수할 일은 없지만은 한겨울 2월 달에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10m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낮에 10m 되면 까만간이기 때문에 속에 물이 다 녹아요. 관수를 할 수가 있어요. 땅 속에 물은 있으면은 관수를 못 해요. 3월 말까지 관수를 못 해요. 땅 녹을 때까지는. 그러면 난심은 제일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조기 일찍 관수해서 땅에 지열을 낮춰야 돼. 지열이 못 올라오게 수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수분을 동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나무 얼어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설명하면 이게 얼어 죽는 게 영하 20도가 그래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 얼어 죽는 환경은 없어요. 강원도도 안 얼어 죽어요. 2월 넘어가면은 이제 20m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 뿌리가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이라고 생각하고 밑에에서 뿌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활동을 하면 이제 밑에서 물을 쫙 빨아 올립니다. 물을 빨아 올려요. 그러면 요 껍질 안에 체간이라는 게 있다면 체간에 물이 차 있어요. 낮에요. 그러면 밤 되면 다시 영하 7, 8 떨어지잖아요. 그럼 쭉 떨어지면은 이게 물이 얼지 않습니까? 얼면 어떻습니까? 포피가 팽창합니다. 얼음이 되면은 팽창하면은 얘 껍질이 고무처럼 늘어나주면 좋은데 고무처럼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피가 커지면서 이 대목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골로 물이 쫄쫄 새면서 나무는 고사하는 겁니다. 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봄이 왔다는 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일찍 물 줘서 이 지열을 온도를 낮춰라. 페인트 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게 페인트 칠한다. 죄송합니다. 추워서. 페인트 칠하는데 보통 보면은 뭐 페인트에 뭐 보르도도 넣고 뭐 살균제도 넣고 이래 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검은색은 흡수하잖아요. 빛을. 흰색은 뭡니까? 반사입니다. 반사. 이 나무에 햇빛이 보면 비치는 거를 반사시키는 역할이에요. 반사시켜서 이 나무가 밖에 온도가 25도라면 1, 2도를 낮춰서라도 햇빛을 반사시키고 23도라고 읽어라. 그러니까 아직은 추우니까 뿌리에서 물을 올리지 마라.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노출보다 신분이 낫겠죠. 흙으로 만약에 덮어버릴 경우에 제일 좋은 건 흙을 넣는 거죠. 흙을. 일이 최고 많아서 흙을 넣는 게 아니 뭐 보니까 아직 젊으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지도 도움은 되죠. 끌어내야 돼. 신문지도 도움이 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동해 입을 때 별로 보면은 힘이 안 된다. 신문지든 엑소사는 그 보일러 전 지금 간을 덮어놨어요. 뿌리든 보일러 간을 싸든 입을 때 똑같이 자기 벗습니다. 이게 너무 입을 노출돼. 때 같이 싸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써주는 게 없네. 근데 그거죠.
확률 단지 1%라도 안 입을 확률이 있다면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고요. 5%는 확률이 있어갖고 감싸는 거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안 하고 죽으면 후회하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페인트 바르는 것보다는 감는 게 낫죠. 싸는 게 낫다. 그렇죠. 감는 게 낫죠. 무조건 낫죠. 휴먼지보다는 흙이 낫고. 흙이 낫죠. 아까 흙이네. 정해졌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아니 흙은 또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흙도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요람은 높으면 돼. 요람. 지금 아니 비까지 쓰셔야 때문에 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봄에 드러내야지. 비까지 흙을 한 뼘을 하려면은 흙 이래서 이래 됩니까? 여기서 이래 돼야 된다고. 그렇죠. 뚜껑이 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꽂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 같은 거 잘라갖고 관을 꽂아놓고 뭐 한 산만 넣으면은 다 감쌉니다. 아이고 여러 수천그릇 어찌게 잘라시면 안 돼. 아니 나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몸에 대한 바로 후회합니다. 사과나무 한 7, 8년 끼다가 1년에 천주 죽여봤습니까? 천주 죽고 나면은 뭔 짓을 다 합니다. 한 번 죽고 나면은 뭔 짓을 다 합니다. 그 가시 이래 나는 거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걸 언제까지 잘라는데 여도 자르고 여도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론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잘라서 꽃을 만들려면 자르면은 요 자르는 순간부터 5월달 돼가지고요. 예, 자르는 5월 돼야 손이 나오니까요. 응. 자르는 순간부터 요 잘라버리면 2주 동안 안 움직입니다. 딱 2주 걸립니다. 14일. 응. 그러면 14일 동안 요 양분은 여기서는 계속 보내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길이 막혀서 그렇지. 길 막혀 있으면은 요 눈이 하나, 두 개, 세 개 동시에 발달이 막 합니다. 못 가니까요. 양분이 정체되어 있어갖고요. 그러면 14일 뒤에 야는 다시 자라나갑니다. 자라나가고 요 발달된 눈들은 발달됐으니까 요런 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심해서 꽃 만드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조기에 잘라갖고 5월 한 10일쯤 잘라서 5월 안으로 얘 안에 꽃도 생기고 얘도 자라나가는 게 가늘어서 이렇게 멈춰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화가 돼요. 정화. 일사꽃이 돼요. 근데 뭐 바빠가 딴 밭에 일하고 와서 6월달에 잘랐다. 다 2차꽃이죠. 왜냐면 다시 6월달에 자르면은 자라나가다 멈추면은 6월 중순 넘어가니까요. 꽃 만드는 날짜가 짧다는 겁니다. 날짜가. 5월달짜리 제일 그러니까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요 집 주인이 요거 안 잘란 거 보면 적심 안 한 거 보면 좀 네, 게을렀네 그죠? 해주 1년차 이 굵기에는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적심하는 것도 요런 굵기 가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만한 기부에 굵고 이 각이 좁고 도장성으로 나오는 거는 잘라도 또 자라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는 전지할 때 싹 잘라야 바짝 돼. 잘라. 싹 잘라버려요. 네. 못 나오게. 네, 못 나오게. 응. 이렇게 만약에 가는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거기다 중간에 자르든 끝만 자르든 어디 잘라도 이런 가지 같은 거. 네, 요런 거는 이런 거 짜리. 이런 거는 길게 이만큼 나와 있어도 가늘잖아요. 응. 내가 어디에 잘라도 꽃이 다 돼요. 왜냐하면 가늘기 때문에 양분이 많이 못 들어와요. 이거 지금 야랑 실제 굵기 따져보면 야가 3배 이상 굵단 말입니다. 네. 남기지 말고. 네. 야는 3배 이상 양분이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멈추고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감옥은 이런데 저 골드가 사실은 가지가 뭐 아껴라 해가지고 많이 파는데 그거는 좀. 저희 집에 오면 골드가 이 모든 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100%. 싹 다 나옵니다. 그 아껴라는 게 어디 보면 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무 생기를 다 아시는 분한테 아껴라 그러면 알았어. 근데 모르시는 분한테 아껴라 그러면 나무 갖고 왔어요. 이런 특징 붙어 있어요. 아껴라 그러니까 안 드러내고 다 이래 유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골드는 다 낮입니다. 낮입니다. 왜 낮이 되는 확률이 뭐냐면 이게 원래 안 나오는 성질이 있는 것보다는 가지가 나오면 안에 기부가 굵게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굵게 나오면 이걸 유인해 놓으면은 이 양분이 올라오면서 나가 먹어야 되는데 이 굵은 쪽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요 저쪽 축 어떤 생각하고 요 한 축을 골드를 심어 놓고 이 세 가지 유인하잖아요. 그러면 일로 눈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있는 양분들이 일로 다 가요. 그럼 이거를 다 드러내어 버리면 이 주위에 내가 손을 안 대도 자동으로 쭉 다 나옵니다. 엄청 굵어졌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골드 이 자체 나무 특성이 이 안쪽이 처음부터 굵어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뭐 부사나무 심으면 뭐 이거랑 뭐 2대1, 3대1 하잖아요. 그거는 부사나무니까 가능한 거고 골드는 심어서 제가 2대1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나오면 거의 뭐 그러면 그게 나오자마자 그러면 굵게 나올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아주 바짝 들여 잘라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드러내어 버리면 동시에 확 나오면 가능하게 나옵니다. 힘이 딸려서. 다른 눈에서. 네, 다른 눈에서 나오죠. 일로 양분이 없어져야지만 이 자마에서 동시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릇터기를 남기에 두고 자를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릇터기 남기는 것도 이제 품종마다 이거 뭐 쉽게 말하면 남길 필요가 없고. 골드는 어릴 때는 컸을 때는 이게 굵어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굵게 되면은 이래 잘라도 되죠. 야가 주간이 굵어져 있으면 가늘 때는 안 되죠. 가늘 때는 이 정도 굵게 양분이 일로 가버리 1대1이잖아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네. 아니 시큰 콧물이 작게 나와 있다도 작게 나와 있다도 어느 날 유인이 과일 때는 이단해서 안쪽에 기부가 굵어서 그래 기부가. 안쪽 기부를 보시면은 안쪽이 무조건 굵어요. 아니 여가 굵습니다. 네. 이게 여기 굵으면 들어오는 길이 굵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요 그거 하는데 여기 요 많이 요 나가놓고 잘랐거든요. 요 다음에 요 나오라고. 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단단하게 나왔거든. 그렇죠. 남가놓고 자르면은 이미 요까지는 굵게 들어왔어요. 양분이. 양분이 쉽게 말해서 3인분의 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밖에는 잘랐어요. 이까지 4인분 들어가는 양분 뒷바꿔 하진 않아요. 어떻게 다 밀고 나가야 돼요. 이거졌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에 2m 가슴 심어놓은 많잖아. 10m 돼서 옛날 나무 보시면은 여기다 보시면은 요 통로가 4m예요. 옛날 4m. 근데 일단 가지가 보면은 전부 굵기 이만해요. 이만한 굵단 말입니다. 그럼 이만한 굵기는 나무까지 여기서는 굵지 않습니까? 갈수록 가면 가늘어지죠 이렇게요. 이만한 굵기도 원래 계속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한 옆으로 4m 가면은 달달해져요. 그럼 사과가 도장 끝만 안 자르면은 도장지도 안 터져 올라오고 꽃도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기계가 가냐면 기계가 가려면 1m에서 못 나와요. 그럼 1m에 자르면은 잘리는 굵게 이만하단 말입니다. 이만한 게요. 이만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2, 3m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는요. 그러면 잘라 나가 보니까 이만한 굵기면 10인분의 음식이 오는데 저 끝까지 가야 10인분을 다 소화시키는데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5인분이 남는 거예요. 그 5인분 때문에 도장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막 도장지 터져 올라오고 봄 되면 다시 끝이 막 위로 올라가 버리고 밑에는 짧게 해서 꽃이 돼야 되는 거 손이 쭉 자라 나가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지를 가늘게 받아라 그겁니다. 가늘면은 10년이 지나도 알아서 가는 게 효과가 뭐다. 요거 와보면은 양분이 다 소모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예 도장지가 안 나와요. 이거 간단한 원리입니다, 생각하시면.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잘 알아가지고 질문할 수 없어. 너무 잘라줘. 사각이 달고 하나 달고 얘네가 뭐 요 잘라버리면 넣어서 해수를 말해갖고 가슴 우리 날개면 같은 경우는 안 자르고 열매가 달리면은 자동으로 쳐집니다. 쳐지면은 요 항상 모든 눈은 이 가지에서 높은 눈에서 발달됩니다. 지금은 잠하지만 여기서 요런 가대가 한 개 더 자라 나갑니다. 이거 멈춰요 자동으로. 그러면 겨울 전정할 때 달았는 꽃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꽃이 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를 잘라버리면 내가 유인을 안 하고도 새로운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자,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